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는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막상 얘기하려니까 울컥해갖고 진짜 말이 바꿔서 안 나왔잖아. 아 제가 이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맞아.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100번 이해를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했었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1년도 11월인데 내가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1%만 내면은 이거는 0%를 빌려서 1%를 내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생시장을 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생이니까 DBPR라는 곳에서 논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시장에 관련한 논문, 뭐 옵션시장, 뭐 선물시장, 뭐 주가지수, 뭐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논문도 다 보고 파생 애널리스트 분이 국내 지금 3분 계신데 그분들 리포트도 다 보고 그리고 지금은 ETF 쪽으로 계시는데 최창기 법부장님 예전 리포트 찾아가지고 딱딱 보면서 시장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그냥 진짜 한두 달 동안 빠져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재밌는 게 이것도 내가 돈이 될 것 같고 또 돈이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너무 안 만나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도 데이트할 시간 아깝다. 집에 가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 헤어지기도 하고 아, 파생이 진짜 진심이었네. 정말 그때는 내 인생에 어떤 것에서 이렇게 몰입할 수 없었다 할 만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딱 시장에 들어갔을 때가 그 옵션 하려면 처음에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는 수익 똔똔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 원 수익 내고 그때 제 전략은 뭐였냐면 최창규 본부장님 리포트에서 외국인 선물 방향이랑 국내 지수 방향이 상관계수가 0.7이라는 그런 리포트를 본 거예요. 다른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리스크온, 리스크 오프 심리에 대한 외국인들 진입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확 올라오고 리스크 오프 되면은 시장이 확 빠지고 그런 거를 봐가지고 외국인들 선물 방향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딩 했는데 3개월 동안 똔똔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근데 옵션 시작하면서 저는 카페에도 올렸지만 시나리오 매매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어떻게 확전될까 확전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때 페드가 긴축하는 기간이었어요. 작년 1월, 2월, 3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나토나 미국이나 확전이 돼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밑에를 옵션으로 막고 페드가 긴축하는 기간인가 위에도 옵션으로 막아가지고 그때 옵션으로 그렇게 재밌게 트레이딩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했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도 별로 제가 안 해가지고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첫 달에는 거의 1,000만원, 1,500만원 뭐 수익률 많이 또 50% 이렇게 확 찍혔었는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부터 옵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때 전쟁으로 옵션 프리미엄 볼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엄청 수익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잘 났어요. 작년 4월 달이 위클리 옵션이 야간 상장 처음으로 되었을 때거든요. 위클리 옵션에 외국인 자금이랑 기관 자금 이렇게 몰리게 되면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조금 있었어요. 비효율성도 리테일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있는 전략들을 찾아가지고 높아진 볼값이랑 위클리 옵션으로 재밌게 트레이딩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볼값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한 달 내내 수익이었던 적도 있고 여기서 이제 볼이라고 하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변동성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옵션 매매 어떻게 보면 거의 매수 포지션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은 아니다. 그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볼값이 워낙에 뛰어가지고 볼값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여가지고 볼이 뜰 때는 매수로 먹고 볼이 죽을 때는 매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옵션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약간 프리미엄을 먹는 전략이나 방향성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내는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향성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개념인데 그때는 두 가지 개념을 되게 잘 맞춰가지고 거의 세 달에 수익이 엄청 크게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전략을 쓰다 보니까 손절이 되게 안 하고 리스크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그걸 바로 다 뱉어내고 6월 달에 코스피가 내려 꽂을 때 그랬었습니다. 5천만 원, 막 8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취업을 안 해도 되겠다 막. 아유 그거는 너무 건방진 생각인 것 같고 운이 좋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취업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대학생 때 죽으면 왜 하지? 저희 전략이 시장에 되게 잘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3, 4, 5월 달에 크게 벌었는데 그 전략이 6월 달에 안 맞아가지고 그 수익을 전부 6월 달에 뱉어내고 어떻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되게 운이 좋게 3, 4, 5월 달에 트레이딩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이력서를 쫙 돌렸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때 이렇게 파생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1대1로 떠들면서 재밌게 면접을 끝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덜컥 붙은 거예요. 파생 프랍에 작년 7월, 8월, 9월 방학 동안에 거기서 잠깐 일할 기회를 가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보는 걸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전부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그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어요. 거기 대표님이나 수석님이나 보통 추세 추종 전략을 많이 하시는 거여서 그때 추세를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들의
트레이더들의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였거든요. 아까 또 관련 리포트에서 말했듯이 국내 증시는 외국인 리스크온, 리스크오프에 따라서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냐 빠지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대충 대략적으로 그쵸. 결정이 됐는데 작년이 또 매크로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은 한 해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트레이딩 했는데 하반기 때도 작년에 6월 달에 이런 거를 전부 보고하고 엄청 큰 수익으로 매 월마다 마감했습니다. 그때 또 재밌게 트레이딩 했던 게 시장이 비효율성을 타진 전략인데 동강님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신재생 에너지랑 트럼프 힐러리 그거 가지고 재밌게 이벤트 드리븐 해서 트레이딩 네네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저도 그 이벤트에 따라서 매수를 받고 매도를 치고 그런 전략을 했는데 그게 또 수익이 되게 잘 나가지고 재밌게 하셨군요. 예. 트레이딩 얘기에 신났네요. 아니 아까 보면서 느꼈던 게 사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표정이 숨기지 못하더라고. 맞아. 되게 진짜 약간 미소가 네, 아, 재밌어하는 정말, 게. 정말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큰 손실을 이렇게 보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공 있게 좀 단단하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 또 질문이 큰 기억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나 질문을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결정적으로 손실을 나게 된 계기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심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거래가 되게 잘 됐을 때는 트레이딩해서 그걸 생활비로 빼서 쓰는데 생활비로 빼서 써도 계좌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유지가 되더니 제가 이제 이번에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취업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손실의 역치가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역치가 조그만 손실이 나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 조급해서 손절이 나가고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사실 손실 나게 된 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제 숏포지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큰 손실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동강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SM 시나리오 매매를 했을 때 되게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아,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때 큰 수익을 보고 아 에코프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가격대가 너무 올라왔는데 예전에 동강님도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참 가격은 비싼 것 같은데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기라고 표현하면 또 안 돼. 이거 큰일 나. 왜 개인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광기라고 표현하냐 이래갖고 나 한번 욕먹었거든?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 박순혁 아저씨한테 끌려가서 2시간 동안 강의 듣고 싶어? 아니 근데 다 봤는데 아 진짜 맞는 말이야.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야 된다잖아. 조심해. 너무 유명한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원래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지. 한 번 더 슈팅이 세게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게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워라가제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타났지만 뒤에서 에코프로나 2차전지 숏 했던 선수들 아마 지금 많이 지금 괴로워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싱가포르, 홍콩 펀드들에서 다 잘렸다는 뉴스 봤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작년에는 또 그런 일도 많았던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논리였어. 그때는 우리가 막 고령화 사회가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의약품 없이는 못 산다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을 다 잡아먹을 거다 막 실적 장난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논리 나오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거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삼형제가 똑같이 달렸잖아. 그때도 당연히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유럽을 다 잠식하면은 얼마큼 실적이 올라갈 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때였어. 그때도 이제 분위기가 뜨거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에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해를 봤어요. 셀트리온이랑 제2의 삼성전자랑 같냐 이놈아? 그 대회가 혼난다 그랬잖아. 다른데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그나마 비슷한 자리. 아이 2차전지 강의 2차전지 더 2시간 가죠. 40분 들어야 된다고. 2차전지 더 가는데 좀 쉬었다 가자 이거지. 어쨌든 그래서 에코프로 때문에 포지션 방향성 트레이딩을 하다가 큰 손실이 난 상황이었고 대부분 숏 포지션 보유자들의 실패 요인은 비싼 가격은 정량적으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넣으면은 회귀하는 가격이 보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자기의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떨어지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고 예상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욕심이 들어가는 구간이잖아. 한 달 안에 떨어질지 2달 안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고 싶고 미리 들어가고 싶고 추세를 충분히 이제 기다리려면은 시간이 걸리거든. 셀트리온도 떨어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우양하면서 숏포지션이 수익 내는 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은 빠지는데도 쭉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서 맞아. 천천히 빠지는 경향이 왜냐면 진짜 실적이 나오는데 왜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나 진짜 수직 낙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저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맞아. 해보면은 알아. 매수로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숏으로 먹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트레이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이걸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트레이딩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재밌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기다리냐는 거지. 중간에 다른 기회들이 계속 보일 텐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나에 몰아서 해서 수익을 계속 조금씩이나마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 전략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동강님께서 유튜브 올려주신 영상 중에 한 종목에 집중해서 거래한다가 주 전략이시잖아요 지금. 그치? 그런데 저는 그 전략을 듣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순간에 이게 빠지는 구간이 있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텐데 횡보하는 구간 때도 내가 어떻게 이 전략을 쓰면 돈이 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그걸 참고 이렇게 이 전략에만 집중한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하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아 동강님이 전략이 확실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르게 트레이딩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안 일단 돼.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트레이딩을 처리할 수가 없어. 이거 원래 이르는 건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계산하는 소리가 올해는 100% 오르면 숏만 치면 돼. 아 일렀다. 근데 이걸 유튜브에서도 많이 아, 말씀하시는데 근데 올해 내내 하려고 그랬어. 아, 올라가면은 치고 내려오면은 정리하고. 아 근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올랐을 때 쫓치는 건 전략이 맞잖아요. 근데 내려왔을 때 그걸 정리하면은 다시 빠질 수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건 내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다시 외우고. 동광이도 지금 비중이 5분의 1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5분의 1 안에서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더 애드하고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애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 추세적으로 이탈이 조금 더 확실하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애드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지금 현재 보유율 수량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익절하고 위에서 다시 팔았으면은 수익률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그게 아래서 팔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갈 때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계획이 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매매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 또 트레이닝 또 고수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물타기는 거의 안 하고 불타기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들. 그게 되게 좀 이제 어려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게 왜냐면은 내가 예상하는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때는 굳이 물량 태우지 말고 좀 더 지켜보고 오히려 뭐 손절할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갔잖아. 너무 네. 힘들었거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도움이 됐나요? 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나신 분들이다 다시 한번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이 뚝배기 맞았습니다. 아까 주동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났는데 네. 네. 크게 깨진 상태에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신다는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ATM기처럼 그런 리스크 관리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너무 크게 배웠고 저보다 주덕이 형한테 리스크 관리 더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주덕이 형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걸. 되게 딱 옷 입은 것만 봐도 되게 잘할 것 같잖아. 쫄거라 그래. 쫄거라서.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주덕이 형은 되게 그 리스크 관리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덕이 형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걸 내가 저번 솔루션에 그 영우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왔어.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워라가제님보다 리스크 관리를 훨씬 능숙하게 하고 있긴 해요. 되게 손익비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주덕님의 방금 그런 애티튜드? 생각? 네, 그런 것들이 태도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제 방식보다는 또 미숙하네. 전 좀 더 약간 과감하기도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훨씬 더 안정적인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주덕이 형의 책임감 있는 계좌 관리 그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파생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주실 분이고. 파생은 더더욱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못 봐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못 본 사람이 선물 옵션으로 10년 버틴 사람. 은석이 형도 선물 옵션 했거든. 은석이 형 우리 채널에 나온 50억 트레이더 있잖아. 그 형도 원래 선물 옵션 했었어. 지수 하다가 이거 계속 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식이랑 주식 선물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주식 선물 둘 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은석이 형 엄청 잘하는 트레이더거든요. 근데도 그 지수에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야. 잠깐 잘 벌다가 한 번 깨지고 또 잠깐 잘 벌다가 이걸 몇 년 반복하다가 이제 아니구나 하고 던지고 넘어왔거든.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냐라고 하면 은석이 형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이거지. 지수하는 분들. 특히 나는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 엄청 선물 옵션 시장이 컸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의 좀 계획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열심히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젊은 나이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혼란스러운 시기라 지금은 아직 계획이나 목표가 없이 네. 잡아가는 혼란스러운 네, 시기고요. 머릿속 정리하는 시기인가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좀 어떻게
명상하세요. 제가 맨날 했던 게 돈 잃고 잠들어. 장이 끝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잠들거든요. 스트레스 확 크면은 저는 약간 김현증처럼 갑자기 스륵 잠드는 이제 그게 있는데 1시간 정도 자고 4시 정도에 이제 나가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수영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걷거나 약간 가벼운 러닝 하고 이제 저녁 먹고 누워서 약간 생각 많이 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그걸 계속 이제 복귀하고 그 시간은 계속 반복이었어. 이걸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이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나도 항상 슬럼프가 왔을 때 항상 많이 했던 게 이게 솔직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손실이 크게 났거나 뭔가 안 될 때 뭐 여행을 가라 뭐 해라 쉬어라 안 되거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안 돼. 거의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생각 정리야. 본인의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그거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카페 가갖고 노트북 하나 놓고 또는 막 책 읽으면서 계속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거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원칙들을 뭐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정리가 좀 되면은 좀 한결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 아마 그런 과정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본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돼요. 내가 어떤 뭐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웃풋 이런 것들을 기대감을 좀 낮추고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트레이딩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온다고 머리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하고 있네. 어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신청하라고.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멀면 대구까지 왔는데 이제 어딜 못 가. 이제 다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